이번에는 수식어 레스를 살펴봅니다. 레스는 역할기능적으로 형용사, 부사 혹은 명사로도 분류되고 의미 지정에 있어서는 개수나 개량이 아닌 크기의 정도 수식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는데요. 레스를 선택할 때 드러내고자 하는 해당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? 여기서는 레스가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.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레스는 그 나름의 의미역으로 수식작용을 하게 됩니다. 예문 1의 경우는 오터라는 대상을 두고 레스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예문 2의 경우는 직접 대상은 없고 비교 접속어 된 다음에 나열된 상황을 심층적으로 복제해 작용합니다. 그리고 예문 3, 4, 5 구문들은 같은 주어와 대상이 비교되는 구문이지만 부가된 부정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. 또 예문 6 표현에서처럼 레스는 또 다른 비교 수식어인 모어의 우리말임이 더와 상반된 의미로 우리말 덜에 해당하는 부족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레스가 사용된 구문들을 살펴보고 레스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하나의 심층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. 본문 1 표현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말 더얼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는 레스뿐입니다. 그러나 예문 1에서처럼 den이 이끄는 비교 대상 없이 레스로 끝나면 레스가 말하는 덜은 무엇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 부가어인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표현이 되고 맙니다. 예문 1처럼 표현을 해도 레스는 덜한 상태를 말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 덜은 어떤 온전한 상태를 바탕에 둔 상대적인 정도를 말하는 어휘이므로 레스에 의한 상태 표현은 상대적으로 비교될 근거 자료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. 만약 예문 1처럼 표현했다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사람의 심층에 있는 비교 자료를 공유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온전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이것은 된 이하에 선명히 드러나는 비교 대상이 주어져 있어야 할 필요를 말해주는 것이며 표층적으로는 생략되어 있을지라도 대화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심층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예문 2에서처럼 접속되는 비교 대상이 있을지라도 레스에 의한 덜의 정도까지 선명히 드러내주지는 못합니다. 그렇다면 레스에 의한 덜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? 본문 2의 우리말 해석어 약간에 해당하는 어구는 모어, 오어, 레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미에는 레스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어라는 상반된 수식어가 오어의 대조 기능에 의해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. 오어에 의해 대조되는 두 수식어 모어와 레스는 모어가 상대적인 비교 수식을 하기 때문에 레스 역시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야만이 대조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어휘가 비교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? 본문 2에 나열되어 있는 대조자료인 모어와 레스는 서로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의 상태어가 아니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적 대조 대상일 뿐입니다. 이에 따르면 두 상태 비교는 각각 나름의 상대적인 정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이 구문에서만 찾는다면 어느 정도로 더하거나 덜한 앵글이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. 이 구문에서의 약간으로 표현되는 상태의 정도는 화나지 않은 평소의 상태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예문 1 표현과 같은 된 이하의 어구가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함을 가정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수용하고 보더라도 화난 정도가 더하거나 덜한 상태로만 상반된 오어 대조인 것을 알 수 있을 뿐 여전히 그 정도는 알 수가 없는데 다음 표현에서 그 정도를 규정해 보겠습니다. 위 구문들과는 달리 레스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와 된 이하에 비교가 가능한 견줌 상황이 접속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본문 3은 온전한 구문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문 역시 생략 부분이 있습니다. 된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허시스터는 견주어 보기 위해서 부가된 대상이고 생략 부분은 그 대상의 상태입니다. 그런데 레스는 형용사인 뷰티풀만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에 의한 덜한 상태가
동생의 아름다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라서 동생의 아름다운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, 즉 견줌의 대상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정도의 못 미침이 레스의 의미역으로 드러납니다. 예문 2의 경우 레스에 의한 못 미침이 리들의 수식으로 인해서 거의 미침의 상태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 반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. 견줌의 대상이 살인이기 때문에 레스는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다는 상태 표현이 됩니다. 그러나 리들의 수식 개념인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이라는 부족 상태 수식이 더해지면 레스가 드러내는 못 미침 이 정도가 미미한 정도로 적어지기 때문에 거의 미침으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, 따라서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상태 표현이 되어주는 것으로 보아 레스가 못 미침으로 상태를 서술한다고 보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. 그렇다면 예문 3에서의 노 레스 상태 역시 예문 2에서의 리들 레스에 의한 거의 미침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두 표현 서로는 어떻게 변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? 부정어 낫은 상태나 동태를 부정해서 부분 부정의 결과를 낳습니다. 이에 반해 노는 상황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완전 부정을 하는 절대화 기능을 보여줍니다. 비교선언어 대납해 어퍼스는 A 관사가 유형 제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프레지던트를 그 비교 유형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어퍼스는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레스는 그 유형에 미치지 못함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문 2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나 이 레스 상태를 예문 1에서처럼 노에 의해 부정한다면 못 미침의 정도가 아니라 미침에 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의 유형이 대통령화되어 충족의 결과로 나타납니다. 그러면 왜 이러한 이중부정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일까요? 예문 3 표현에서 우리말 해석에 쓰인 $100나의 조사나는 어떤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로 놀람의 뜻이 수반되는 우리말어휘입니다. 이 보조사 나의 사용이 어떤 기대치를 초과했을 경우의 반응인 점을 수용하면 레스는 일정한 기대치가 있지만 그것에는 미치지 못함을 다루는 셈입니다. 따라서 이 3 표현에서의 노 레스는 희가 $100를 가지고 있을지를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치에 충분히 이르렀음을 강조하려는 표현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화자가 심층적으로 간직한 레스에 의한 기대한 바의 못 미침이 노에 의해서 기대한 바와는 달리 꼭 미침으로 바뀌어 심층적 전제 상황까지를 부정한 꼴이 된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. 이번에는 낫에 의한 레스의 부정을 보면서 노에 의한 레스 부정 결과와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문 1은 노가 그녀가 덜 아름답다는 못 미침의 상황 전체를 부정하면서 기대와는 달리 꼭 미침의 상태라는 이중부정의 절대적 비교 결과로 표현되어 예문 1 표현과 상반되게 예문 2에서의 낫은 기대치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.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, 다시 말해 못지않음의 의미로서 못 미침의 상태만을 부정하는 상대적 비교 표현이 됩니다. 지금까지의 레스가 쓰인 구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. 첫째, 레스는 비교의 상태 수식어로 기능합니다. 둘째, 레스의 비교는 견줌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못 미침을 말합니다. 셋째, 레스의 못 미침은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기대치에 준한 판단입니다. 이제는 도출한 레스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레스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.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.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.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.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.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.